자, 고대부는 사실은 우리가 나올 게 딱 한정돼 있지. 어차피 고대부가 나올 확률은 이제 수능에는 거의 없을 거야. 그건 나왔기 때문에. 역사상 고대부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왔을 때가 거의 손에 꼽아. 사실 확률이 그래서 되게 낮은데 이번에 한번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나올 거야. 근데 대신에 나오니까 필요한 것만 같이 정리해. 자, 국어의 면전에서 고대국어 일단은 고대국어는 언제 이전이야? 918년 모여방국 이전을 고대국어라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1592년이 뭐의 직전이야? 중세국어에서 근대국어에 나오는 직전이고, 보통은 현대국어의 완성은 1933년이라고 보는지 확인하시고 봅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우리가 보통은 이제 고려국어, 고려 건국 이전의 고대국어 파트에서 솔직히 배울 게 부분이 없어. 차자표기 형태들 있어. 이도, 무별, 향찰. 사실 이게 다야. 이거 외에는 고대국어에서 나올 게 없어. 그 다음에 중세국어는 어떻게 된다고 해서 전기와 후기로 나오지. 이게 1843년이고. 그래서 이제 중세국어부터가 메인이고, 근데 중간중간에 큰 기점들이 있지. 요 후기에서 가장 큰 기점이 뭐였니, 소진아? 정확히 말하면 세조 이후는 16세기고, 세조는 15세기지. 16세기, 그러니까 세조 이후가 16세기인 거고, 세조는 15세기인데, 하여튼 그 세조 때 이후의 집현전 폐쇄가 중요한 기점이지. 이때 뭐가 뭘로 바뀐다고 그랬니? 새로 의적 표기가 표본적 표기로 바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실 문자일 때 뭐해? 흥정 상계의 세조 이후랑 그 다음에 인지들감의 보통 가장 큰 기점 두 가지로 보고, 1933년 현대마지국 통일한 때는 이제 완전한 현대국어 형태로 넘어온다라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뭐야? 요 혼란의 도가니 상태지. 근대국어는 완전 개판이잖아, 사실. 중세국어에서 계속 깨지기는 하는. 그래서 사실 중세국어랑 근대국어는 같이 가지만 근대국어는 사실 중세국어의 차이점 위주로만 물어보고, 고대국어는 독립적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오지만 실제로 알아야 될 거는 이거 헷갈리겠군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고대국어 개념을 보면은 일단은 거기 보면 된소리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된소리는 언제부터 발달해서 중세에서 근대국어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발달해요. 그리고 된소리 표기할 때는 보통 뭐를 쓴다고 그랬어? 시옷게 합용병거나 아니면 이런 각자라는 형태를 쓴다고 했고, 중세국어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 이건 사실 뻥인데 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 기억나? 우리가 향찰 번역을 할 때 뭐를 기준으로 번역을 했어? 양기본이 중세국어 기준으로 번역을 했어. 왜? 그 이전에는 어땠는지 모르잖아.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향가 번역을 할 때 사용한 게 다 뭐야? 중세국어 형태야. 그래서 중세국어와 별로 차이가 없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건데 실제로는 아니었겠지만 말이 안 되잖아. 생각해봐. 이게 지금 여기에서 1343년에서 918년 이전의 국어 형태, 특히나 이제 고려 쓰다 한풍 이전이 676년 이전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거의 몇 년이야? 최소 500년에서 800년 전의 언어가 이때랑 똑같다고? 말이 안 되지. 지금 여기에서 800년 하면 현대국어인데? 괜찮아. 근데 보통 그렇게 규정을 해, 형태로 때문에. 한자어를 찾아하면서 우리말의 어떤 많은 양의 한자어가 유입되었고, 그 다음에 다 추정된다라고 하지. 왜? 정확히는 알 수 없어. 그게 다 한자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런 것들은 그렇고, 이제 뒤로 가보자. 고대국어.
우리말의 고대 국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라랄 타이거 계열로 이제 보통은 얘기해요. 우라랄 산맥 근처에 아이타이거를 위해서 나오더라고 보고 거기에서 이제 뭐 부여하는 공통 원지 부여, 원지 한어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부여 곁에 신라 말이 합쳐졌다라고 보통 얘기를 해. 아이타이거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있죠. 뭐가 있어? 모음조어가 잘 지켜진다.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이거는 이제 우리가 모음조어 할 때 수식어가 비수식어 앞에 오고 명사의 성구별이 없고 명사의 성구별이 없다는 이거는 서양 애들이 기준으로 있는 거고 서양 애들은 라틴어에 성구별이 있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없는 언어가 더 많지 명사의 성구별이 없어서 목조가 서술 앞에 오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가장 비슷한 게 뭐야? 일본어라든가 아니 만주어라든가 몽골어, 터키어 얘네들이 다 우리말에 달려있으니까 자 그래서 고대국어 기본적으로 하면 고대 국어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한자어가 유입되면서부터 한자어 우리가 많이 사용이 됐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말의 선풍기 좀 틀려. 지금 에어컨이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뜨거운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어. 이 무풀이랑 똑같아서 에어컨 키는 시기가 있어가지고 6시 이후에 지금 안 틀어요. 밤에는 시원하다고 거의 창문을 열까? 창문을 열어요. 쫙 밀어, 쫙 밀고 그 다음에 그 방충망 펴라 옆에서. 자, 그래서 모델 국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한자어가 사용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이제 뭐가 나오고 그러면 음차랑 훈차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한칼교기 한기 이전부터 음차 훈차는 있었고 일본어에는 지금도 있잖아. 뭐뭐라고 쓰고 뭐뭐라고 읽는다는 게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걔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거 뭐라고 읽어? 앞에서 읽을 때는 캔, 뒤에서 읽을 때는 추루기가 칼이라는 뜻이잖아. 캔은 범이라는 뜻이고 그럼 이거 한자어 그대로 갖다 한 거지. 그러면 이건 뭐야? 이거는 뭐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지금도 이런 것들이 있어. 대치동과 대치역과 한티역도 같은 거지. 대치가 뭐야? 한자어로 쓴 거고 한티는 우리식으로 쓴 거야. 우리식으로 읽은 거를 뭐 한 거야? 그걸 한자로 적었다면 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차하게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가 거기 보면은 이제 고유어 명사표기에서 보면 주로 인명과 기명이 어때? 음차원차의 대상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보통 우리가 어떤 역사적인 기록이나 이런 걸 할 때 기본적인 내용은 모르죠. 그래서 중국식 한자 표기로 썼겠지. 우리가 보면 이런 거 있잖아. 영작을 할 때 생각을 해봐. 영작하면 영어식으로 그냥 쭉 적어놔다가 뭐가 문제인 거야? 우리 지명과 우리 인명이 나왔을 때 요새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원칙이지. 그러니까 선호하면은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렇지. 근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인디언이고 표기하듯이 주먹지고 이어서 이렇게 걔네들 원래 그 발음이 이름이 있을 거야. 근데 영어에 미국 애들이 꼭 그 인디언들 약간 미개하게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뭐 대공하면서 큰 호란 이렇게 불렀단 말이야. 근데 그게 그냥 사실 걔네들 이름 부르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거를 꼭 뜻을 번역해가지고 한 것처럼 했는데 원래는 이제 이 두 가지 표기법이 다 쓰였던 거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가 나와? 소나 또는 금천이라고 한다 그랬을 때 금천은 뭐야? 금천은 이거를 음차하고 소나는 뭐야? 음차한 거지. 원래 이제 최내라고 적어놓은 거구나. 소나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뭐였겠어? 소나 내지는 최내 같은 이름이었는데 그거를 쓰기 위해서 뜻을 빌려와서 금천을 쓰거나 그 소리를 빌려가지고 음차, 소나 이렇게 쓰거나 두 가지 방식으로 썼던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옛날에 불군의 왕이라고 있잖아. 누구야? 불군의 왕은 뭐야? 불군의 왕. 다 아는 사람은 불군의 왕. 불글, 혀, 갈, 거, 내, 새. 섞어세. 근데 뭐라고 적기도 해? 자, 이게 뭐야? 음차.
이게 뭐야? 음차. 근데 이 사람 실제 이름은 혁거세였어? 아니야. 돌고래야. 맞지? 근데 뭐가 더 많이 쓰여? 점점 홍차가 더 많이 쓰여. 왜? 이게 더 있어 보이거든. 중국식 이런 거 있잖아. 자, 봐봐. 내가 좋은 하늘이랑 선호랑 중에 뭐가 이제 한자어 이름 같아? 이게 더 한자어 이름 같잖아. 마치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봐봐. 우리 저 뒤에 가면 성남 있잖아. 성남이라는 동네 아파트를 지었어. 아파트 이름을 이거랑 뭐가 집값이 더 비쌀 것 같아. 아래쪽이 더 비싸잖아.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안 쓰고.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서양을 동경한 게 아니라 중국을 동경했기 때문에 지명도 어떻게 쓰는 거야? 중국 어디가 있는 거야? 관동별고 이렇게 쓰는 걸 좋아하잖아. 간서별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가 더 늘어난다? 혼차가 더 많이 늘어나고 나중에 가면 뭐만 남는 거야? 이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죽고 나면 기록만 남는 거 아니야? 그럼 불분의 혁거세 중에 이름이 나 점점 뭘로 쓰이는 거야? 혁거세로 쓰면서 원래는 어떻게 했던 거야? 불분해로 쓰고 불분해로 읽고 혁거세로 쓰고 불분해로 읽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혁거세로 쓰고 불분해로 아니 혁거세로 쓰고 혁거세로 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이로 바뀐 거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혁거세와는 그다는 게 없어. 혁거세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데 다 뭐로 바뀐 거야? 혁거세로.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이름은 다 뭐야? 혼차야. 유정은 무슨 글자야? 유정은 무슨 글자야? 응? 성은. 솔지는 무슨 글자야? 참을 지키는 사람 이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거 다 혼차인 거지. 이해? 자, 그래가지고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이름이랑 지명 같은 게 다 뭘로 바뀌었어? 혼차로 바뀌었어. 그게 이제 고요와 한자어의 검증인 거지. 거기 보면은 영동은 원래 길동인데 내 영동으로 바뀐 거지. 혼차 하면서 길동이잖아.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봐. 그래서 어떻게 돼? 거기 보면 고요의 원래는 이제 길동이라고 말하면 길동, 영동 두 가지로 갔었던 거지. 그러다가 어떻게 돼? 이제 점점 영동수가 많아지고 나중에 영동이라고 하고 영동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혼차, 음차가 지명과 인명에서만 나타나다가 나중에 뭘로 나타나느냐? 전체적인 표기 체계로 다 바뀌어. 우리가 한자 사용이 점점 늘어나면서 한자를 중국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별로 없겠지. 우리한테 지금 영장 해보라고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사람 많지 않잖아.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우리 문자는 없으니까 한자어로 우리말에 표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나온 것들이 인증성이체나 구별이나 인도 그리고 형태인데 요것들의 차이를 한번 좀 공유해 볼게. 좀 귀엽네? 앞으로 와. 자, 우리가 한자 원문이 있고 원래 옛날에는 여기에다가 한자식의 인명이나 지명을 섞어가지고 쓰는 정도로 표기를 했었어.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쓴 거지. 중국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과 전혀 다른데 어때? 그냥 중국식으로 표기를 했던 거야. 근데 이게 어렵잖아. 우리가 영작한다고 해요. 어렵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영어로 치면은 이렇게 쓴 거지. 나는 소년이다를 쓰기 위해서 그냥 정말 이렇게 갖다 쓴 거야. 그러면 어렵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해.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을 겁니까? 두 가지 방법을 잡거든. 일단 영어와 우리식이 다른 것처럼 한자어와 우리식이 다른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뭐야? 우리말은 기본적으로 조사나 어미가 간다는 그리고 하나는 뭐야? 어순이 간다. 우리말과 중국어 차이가 영어랑 우리말 차이가 비슷해.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어순을 우리식으로 바꿔보자. 이게 임신성기체라고 부르는데 이거 교과서마다 좀 달라. 왜 그러면 임신성기체가 있다고 하는 교과서도 있고 없다고 하는 교과서도 있어. 한국사에 보면 임신성기성이라는 게 나오는데 알아. 임신년에 파란 물이
서로 연세를 해가지고 열심히 공부도 하고 무예도 쌓고 나라를 위해 충성하고 뭐 이러자라고 서약을 해서 만든 돌이 있어. 근데 거기에 보면은 표기가 한자식 어순이 아니라 백한인 거야. 어떻게 써 있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지. 나, 보이,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야. 어순이 다른 거야. 한자어 같은 경우는 동사가 앞에 와야 되는데 이게 막 뒤에가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우리 동사가 뒤에 오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쓴 게 인fin서비지. 두 번째는 조사와 어휘를 갖다 붙인 애들이 있어. 예를 들면은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해? 구격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I am a boy 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은능 같은 조사 갖다 붙여주고 여기 서술격 조사 이다를 갖다 붙여주는 거지. 주로 요거를 뭐로 했냐면은 음차나 형차로 했어. 근데 이렇게 쓰다가 이제 이거 두 개를 치거든? 그게 뭐야? 이구야. 어떤 식으로 적은 거야? I는 a boy am 이런 식으로. 이해돼? 이게 이구야. 그러면은 요거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없어졌느냐? 사실 고려 때쯤 보면은 우리가 한자 사용이 되게 많아지면서 이도 구절의 대부분이 후련해. 옛날에는 이게 지배층이 썼던 언어의 일부이기도 했어. 정말 이제 높은 지배층이라도 한자어의 사용이 능숙하지 않잖아. 고려 때쯤 가면 되게 능숙해지지만 그래가지고 사용을 못했었는데, 아니 사용을 했었는데 고려 때쯤 보면은 양반, 사대부 이런 사람들은 어때? 귀족들 한자어 사용을 되게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 표기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는데, 그러면 이게 없어졌냐? 아니야. 얘는 둘을 조선 때까지 쓰여. 어떻게 쓰여? 얘는 어디에서 썼을 것 같아? 왜? 사람들이 이게 읽는 게 뭐가 힘들어? 끊어 읽는 게 힘들잖아. 한자는 줄줄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서당 훈장들이 주로 했던 게 뭐야? 애들 가르칠 때 여기에서 이렇게 끊어 읽고 이렇게 끊어 읽고 거기다 조사를 넣어줬어. 진짜로. 그게 비결이야.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어. 이도는 그럼 어디에서 썼을까? 국민들이 썼어요. 왜? 우리나라의 조선의 기본 국가 공식 표기 체계는 뭐였어? 한글이었어? 아니야, 한자였어. 그래가지고 마지막 조선왕조 이제 대한민국 가가지고 이제 한글로 바뀌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한자를 거의 마지막까지 썼단 말이야. 그래서 중인들도 어때? 국가문서를 적을 때, 우리 지금으로 치면 중인들은 부국공무원이잖아. 부국공무원들이 국민문서 띄워줄 때 한글로 쓰면 범위가 살까? 아니잖아. 그래서 한자어를 쓰는데 한자어를 쓰려고 해도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야. 공부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야? 이렇게 쓰는 게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다 누가 만들었냐면 원효대사의 아들인 설총이 만들었어. 설총은 원효대사가 파괴해서 쓴다 공주랑 결혼을 해가지고 나온 게 설총이 되게 천재라고 해. 이 사람이 둘다 만들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향차는 뭐냐? 향차는 이거랑 되게 비슷하잖아. 그치? 사실 시작점이 달라. 근데 만들고 나서 보니까 서로 비슷해. 둘 다 이제 음성을 하겠습니다. 차이가 뭐냐? 자, 향차는 원래 어디에 실려 있어? 향가에서 썼던 건데, 향가는 좀 우리가 25도가 전에 어디에서 지어졌냐? 삼국유사에 14도가 있고, 그 다음에 균열대사의 입대기를 잡은 균열전에 11수가 전에 4호가 역사 인물 기록에 대한. 그러면 이 향차는 뭐냐? 우리가 어떤 역사책을 쭉 적을 때는 다 뭐로 적겠어? 이런 거 권위 있는 식이니까. 한자 어문으로 적을 거야. 인명, 지명만 우리 식으로 적고. 근데 그러다가 어느 대목에서 이 사람이 여기서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라고 해보자. 한자 어문으로 적어놓으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이 어떻게 불렀는지 가사가 정확히 떠오르니까 믿음감도 잘 떠오르잖아. 우리 대표적인 게 여기야. 우리 그 고대과열 중에 나오는 것도 있잖아. 그런 공무도화. 한자어로 적혀있는데 그거 우리 식으로 공무도화, 공경도화, 타이나 강내공화라고 불렀을까? 아니잖아. 뭔가 다른 식으로 불렀겠지.
니마 부모를 건너지만 이미 부모를 건너가지. 근데 정말 이렇게 가사를 써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충 해석이 간단하잖아. 맞지?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불렀는지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 생각하면 쉬워. 노래방에 갔을 때 영어가 아니고 영어는 영어 스펠이 좀 나오잖아. 일본어나 중국어 볼 때 다 나오잖아. 한국어로 이렇게 했지. 그냥 그 뜻은 상관없이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어놓은 거잖아. 그게 형탈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딱 25조에서만 쓰였는데 역사책 같은 데서는 노래를 기록할 때 얘가 어떻게 불렀는지를 알고 싶은 거야. 알려주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써놓은 거야? 이렇게 써놓은 거지. 이렇게 써봤는데 얘는 원래 원문이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나는 소년이단을 번역하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건데 원문은 이거인 거야. 아이는 보이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거에 적기 위해서 쓴 거야. 뜻은 상관없이. 근데 얘는 뭐를 적기 위해서 쓴 거야? 이거를 적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야.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는 나는 boy am 이다를 읽고서 뭐라고 읽는 거야? 나는 boy am 이다라고 쓰고 나는 소년이다라고 읽는다라고 읽는 거야. 이해돼? 그게 음차음차를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걸 음차음차로 섞어서 원문을 표기하기 위해서 노래를 적는 게 형탈이거든. 이두는 어때? 형태는 비슷하지만 원문이 있는데 그거를 어순 바꾸고 조사랑 때려 넣어서 만든 게 이거인 거야. 그래서 형태는 어때? 신라 시대 이후에 고려 초에 소멸해버리지. 그래, 이건 주로 노래 표기하기 위해서 썼던 건데 사실 역사책 같은 데 많이 썼는데 역사책에 이런 거 들어가면 약간 어떤 느낌 들어? 없어 보이잖아. 맞지? 그래서 삼국 사기에는 없지. 유사에 나오잖아. 이해돼? 한국 유사는 좀 야사 같은 것들이 들어가잖아. 이련이 있어. 한국 사기가 정식 역사 같은 느낌으로 전설 이상한 거 같잖아. 그러니까 좀 이게 정통성 있는 역사책들은 이런 건 없고 싶겠어. 중국식으로 딱 한자로 한시 형태로 딱. 우리 보면은 우리 지금도 시조 형태들 중에 보면은 한시로 짓고 시조로 같이 지은 것들이 꽤 많아. 부를 땐 이렇게 부르세요. 다만 기록할 땐 이렇게 기록하세요. 이렇게. 이해돼? 그러니까 조선시대 사대부들이 시조를 지을 때 사실 정철이 되게 꼰대 같은 건 어떤 면에서는 좀 파격적인 게 가사 같은 거 한글로 많이 들어오잖아. 근데 사대부들이 생각하기에 노래는 한글로 불러야 되는데 문제가 없어 보이잖아. 저기 기록하면. 도난지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한글로 적어놓긴 했지만 뭐가 같이 깔려있어? 원래 한시 버전이 따로 깔려있어. 뭐야? 기록은 뭘로 해야? 한시로 해라. 노래는 한글로 불러라. 이런 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이게 같이 쓰인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고려시대 오면 어떻게 돼? 이 표기체계가 완전히 사라지지.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세종 훈민창군 3대 이후에는 상찰이 아예 필요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음차와 훈차라는 표기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언제부터 쓰였다? 이 구견, 이두, 형차의 음차, 훈차는 다 쓰였어. 사실 세 가지 다 음차, 훈차 방법으로 쓰였는데 어떤 식으로 쓰였느냐가 차이가 있는 것 뿐이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음차와 훈차라는 표기 체계는 이 구견, 이두, 형차이 전부 다 쓰는 표기 체계인 건데 그 중에서 얘는 조사 어문이 만들었어요. 얘는 어문까지 만들고 얘는 전면적인 표기 체계를 위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해되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대표적으로 형탈할 때 나오는 게 뭐야? 서동문지. 서동에 표기되어 있는 형태를 보면은 성하공들 좋은 3일이가 양기고 서동방의 야이별 통영과요 이렇게 할 때는 적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어떻게 돼? 음차 부분과 훈차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차로 쓰고 선하공들이 선하공들은 근데 사실 음차이지만 동시에 어때? 이미 옛날에 훈차화된 의식 그러니까 중국식 이름인 거죠. 공주라는 표현도 중국식 이름이잖아 원래. 우리식으로 하면 다른 표현이 있겠지. 그러니까 근데 그게 다 어때? 이미 이 시대에 없어진 거야. 맞지? 지명과 인명은 이미 옛날에 다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훈차이지만 그냥 뭐로 보는 거야? 음차로 보는 거야. 맞지? 자, 그 다음에 님은 어때? 줄을 다시 한 번 더 써. 그래서 님 줄 때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훈차예요. 뜻을. 우는 보통 훈차이지. 우리가 이놈차, 훈차, 오차인데 보통 좀 특징이 있는데
보통 도사나 어미고기는 뭐로 많이 했어? 풍차도 했지만 주로 음차로 했어. 상가에서. 그리고 실질형 세로들은 주로 뭐로 했어? 풍차를 썼어. 이해가 돼? 그래가지고 요런 식으로 적었다가 괜찮니? 모델인 거? 자, 봐봐. 중세국어. 일단은 중세국어는 고려건국 이후부터 해가지고 이제 임진왜란 때까지인데 사실 고려건국부터 해서 훈민정음 상태까지는 어땠는지는 몰라. 기록도 없고 이두양태 무별 같은 것도 고려 초까지만 있고 조선시대까지 남아있는 이두와 무별은 사실은 크게 이제 우리나라의 전면주기 체계를 보여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두는 전면주기 체계를 보여주기는 하지만 그거 자체가 어디에서만 쓰였어? 그냥 중인들의 국가 문서 정도에서만 쓰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록이 별로 안 남아있어. 그런 거 기록으로 남겨놓지 않잖아. 뭐 이런 거잖아. 세금으로 소 한 마리와 쌀 2마리를 벌었다. 이런 거 국가 기록으로 남겨놔? 안 남겨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공국 공무원들이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발행하는 문건이나 자기가 뭐 세금 얼마 벌었다 기록해 놓기 위한 문건 같은 게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 그래서 이두가 사용됐다는 건 알고 있고 조선시대 말까지 사용됐다는 건 알지만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경우가 없지. 보통 남아있는 경우는 어때? 조선왕조 기록이나 이런 것처럼 국가 저장소에 있는 것들만 남아있는 거야. 맞지? 자, 그래서 중세국어 하면 실질적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중세국어다? 1483년부터 해서 몇 년까지? 1592년까지. 딱 몇 년이야? 150년. 그리고 여기 나오는 문헌들은 웬간하면 다 외우고 있어야 돼. 왜? 거의 여기서 나오고 중세국어 나오면은. 근대국어는 거의 안 나오니까. 고대국어 나오면. 제일 첫 번째가 뭐겠어? 중세국어 처음에 1443년 만들고 나서 뭐부터 만들어? 용비어처럼 가. 그리고 월인석고. 월인석고는 월인천강 기록과 석고상전에 합쳐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 합해가지고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를 넣는 거야? 국민정음을 넣는 거지. 국민정음은 이거 사용설명서 같은 개념으로 넣는 거야. 한글에 적고 나서. 용비어천가는 기본적으로 뭐였어? 처음에 한글에 시험해 볼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월인천강 기록 세종이 자기 와이프가 죽은 거에 슬퍼하면서 석가모니의 일대기를 노래로 만든 거지. 그걸 한글로 기록을 했어. 근데 거기다가 세조가 어때? 글자대 세조가 석가의 족보를 상세히 요절한 석고상자에 석가의 족보를 주석으로 갖다 달아줬어. 그러고서 이걸 한글로 출판한 다음에 거기서 사용설명서로 뭐를 넣은 거야? 훈민정음을 넣었는데 우리가 배우는 세종원의 훈민정음은 세종 때 거는 남아있지 않고 석고상절이 붙었으면 세종 때 출판한 거거든. 보통은 세종 때 이후 훈민정음 서문이 붙어있는 거지. 그래서 어린석고 제일 앞부분, 어린천강기록과 석고상절에 합쳐가지고 뭐라 그래? 얘를 월인석고라고 그러는데 월인석고 제일 앞부분 1번에 보면 뭐가 나오는 거야? 세종어제 훈민정음 서문이 달려있어. 왜? 사용설명서 훈민정음 들어가 있는 거. 한글은 이렇게 적어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가 대표적이야? 또 삼강인계수. 나중에 근대국어 가면 뭐가 나와? 신속, 동국, 삼강인계수가 나오지. 이거는 근대국어야. 삼강인계도를 처음 보급한 이유가 뭐야? 세종이 아버지를 죽인 놈이 있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려면 삼강인지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림으로 그려놓고 한글로 거기다 설명을 달아라. 그래서 만들어낸 게 뭐야? 삼강인지도거든. 근데 나중에 이제 개판이 되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다시 만든 게 뭐야? 이번에는 중국 사람들의 삼강인지 말고 우리나라 사람들 걸로 좀 바꿔가지고 해봐.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래서 새로운 뉴, 소편, 이탄, 동국, 우리나라의 삼강인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거는 중국 사람들. 근데 요거는 어차피 근대국어니까 다 나오고 삼강인계수도. 그 다음에 성종 때쯤 해가지고 뭐가 나와? 소학원에. 소학원에는 애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소학이라는 책을 한글로 언문으로 해석해 놓은 거지.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많이 번역한 게 뭐야? 도시원의 정도가 그런데
도시원에는 보통은 이제 근대국어랑 구분하는 데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도시원에는 두 번에 걸쳐서 번역을 했는데 성공 때쯤에 나온 초간본과 그 다음에 임진왜란 이후에 나온 중간본 이래가지고 근대국어와 중세국어를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한 번씩 했어. 두 부의 집에 어번으로 했습니다. 근데 사실 도시원에는 이제 문학적인 파트도 있고 좀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시도 아니고 그래서 잘 안 나오고 내용이 주로 시니까 좀 문학 문법적으로 그렇게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야. 시적 표현이. 그래서 보통 메인은 뭐다? 용비어천과 훈민정음, 머리극공, 상강형제소, 소학원에까지 요 것들은 전문은 어차피 못하더라도 교과서에서 나왔던 부분들은 웬만하면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 근대국어까지는 사실 바라진 않아. 근대국어는 한번 해보긴 할게. 근데 다 외울 거라고 생각은 안 해. 어차피 너무 지저분하고 나도 다 못 읽어. 왜 그러냐면 예외가 너무 많아. 중세국어는 그래도 딱 체계가 있잖아. 근대국어는 체계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오늘은 일단 근대국어 이건 다 한 다음에 지난번에 어디까지 했냐? 해석을 그냥 했니? 아, 응? 싹 다 했어? 아니 저희 이론만? 프린트 주시고 저희가 아 그때 쓰라고 했지 알아서. 한 번 더 보내자. 규정이 많아서 규정이만 하면 되고. 자 그래가지고 한 번 더 돌려볼게. 그러면 물어보면서 갈게. 다 알지? 자 봐봐. 자 일단은 거기 보면은 이제 훈민정음 제자 원리부터 한번 가보자. 일단은 초성부터 나오는데 초성은 기본적으로 지금의 초성 체계, 다음 체계와 크게 차이가 없지. 그래가지고 교본 위치에 따라서 5가지로 나눠줄래. 자, 세종대 기준으로 보자. 현대국어 말고. 자, 세종대 혀의 모양이 이렇게 굽어지면서 여기에 가까워져. 이거를 뭐라 그래? 아음이라고 그러지. 어금니 안자를 쓰고 오늘날로 치면 이게 뭐인 거야? 연구형 자리인 거지. 그래서 기본자는 뭐로 삼어? 기억. 병서하면은 부상기억. 그 다음에 다시 가획하면은 키읔. 이체자는 뭐가 있어? 예비. 요게 이제 같이 있는 소리였지. 자 그리고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울림소리 어떻게 불러? 얘는 전적으로 가 있는 소리. 그래서 예사소리를 전청. 그 다음에 거센소리는 두 번째로 가 있는 소리. 그래서 차청. 그 다음에 얘는 뭐야? 된소리는 전적으로 탁한 소리. 그래서 전탁. 울림소리는 뭐라고 그래? 불청, 불탁이라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혀의 모양이 윗니에 와서 닿는 거의 모양을 본다가지고 뭐를 만들어? 니은을 만들지. 요 자리지. 그래서 요 자리에서 나는 소리가 무슨 거야? 혀서자를 해가지고 서른인 거지. 우리 때는 뭐야? 현대국어에서는 시종 중에서도 비만처럼 배웠지. 그래가지고 기본자가 뭐야? 니은이고. 병서 있었지. 세종 때 이후에 바로 없어져. 쌍니은이 있었어. 그 다음에 가획하면 뭐야? 디귿. 그 다음에 병서하면은 쌍디귿. 가획하면은 디귿. 이체자로 니은이고. 얘를 뭐라고 불러? 반서름이라고 부르지. 얘는 뭐라고 불러? 예비음이라고 부르지. 자, 그래가지고 마스크 먹고 가자. 근데 감기 걸려가지고 마스크를 안 벗으려고 했는데 이 정도면 얼마나 걸리겠지? 나도 걸렸어? 아, 요새 목감기 유행해가지고 원래 애기 때문에 안 걸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누군가가 걸려왔는데 마스크를 안 쓰고 이제 기침을 안 하고 있긴 안 걸린 줄 알았어. 그래서 막 가르쳐주고 있는데 나중에 걸린 거야. 걸려가지고 애기 때문에 지금 집에서 한 일주일간 마스크 쓰고 있어. 잘 때도 쓰고 밥 먹을 때 빼놓고 쓰고. 야, 이거는 뭐야? 우림소리니까 불청불타. 쌍니은은 모르겠어. 불청불탁이겠지 아마. 디귿은 전청. 쌍디귿 전파. 전탁. 그 다음에 차청. 예, 불청불탁. 됐지? 자, 그 다음에 이의 뾰족한 모양을 본다가지고 여기서 또 만든 거 있지. 이게 뭐야? 치음이지. 이 치자고 얘도 뭐야? 치종 계열이지. 현대국어에선 기본자가 뭐야? 시옷. 그 다음에 병서하면 쌍시옷. 그 다음에 다백하면 지읒. 병서하면 쌍지읒. 다백하면 시읒. 이체자로 반시읒. 그래서 경계음 자리가 없지 세종상제 당시에. 나중에 1592년 가면 이 중에서 얘네 세 개가 구계음만 되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야? 전청. 얘가 전탁. 얘 뭐야? 전청. 얘 전탁. 얘 사청. 반침은 뭘까? 반침은 어디 들어가지? 불청불탁이지. 울림소리 계열이었어. 반침은 사실 초성명면 소리가 없잖아. 소리가 없는 거예요. 이 중에서 세 가지가 어떻게 돼? 구계음화되지. 세 가지가 1592년 이후에 구계음화되지. 무슨 구계음화? 경구계음화.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수놈 있지. 입술 사이에서 난다고 해서 이 문자 모양을 묻다가지고 수놈을 만들었는데, 수놈은 입술 순자이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 치면은 양수놈에 해당하지. 기본자는 이음, 쌍미음은 없지. 가획하고 비읍. 그 다음에 경서에서 쌍비읍. 그 다음에 가획해서 피읍이 있고, 얘가 불청불탁. 얘가 전청, 전탁, 차청자리.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밑에 뭐래? 위아래로 적는 걸 뭐라 그래? 연서표기 체계를 사용을 하지. 그래서 밑에다가 적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이음을 적어주면 순경음이 되지. 순경음은 우리말에서는 목분이 없어. 원래는 순경음 V가 목분이 없고, 여기다 중국어 표기할 때 순경음 피읍이나 순경음 쌍미읍 내지는 순경음 미음을 동국경음 시간자로 도입법할 때 썼다고 그랬어. 자, 순경음 미읍이 나오는 사례는 딱 두 가지뿐이 없다고 그랬지. 기억나? 어디랑 어디에서 쓰이니? 순경음 미읍이 나오는 사례 어디에서 쓰여? 뭐라고? 어간 비읍. 어간 맞춤 비읍하고 그다음 객체 높임 평화로이. 기억나? 자, 봐봐. 순경음 비읍이 나오는 경우는 사용예는 딱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뭐야? 어간 받침 비읍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야? 객체 높임 선어말어이지. 자, 어간 받침 비읍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늘날에 뭐야? 비읍 불규칙일 때 나오는 애들이지. 그래서 아름, 답 여기다가 어때? 아가 어를 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뒤로 가면서 순경음 비읍 형태가 돼서 아름, 마 형태가 되지 원래는.
그러다가 이제 송경원 비읍이 뭘로 바뀌어? 보통은 나중에 근대국어 아니 이제 세조 이후에 오나 뭐로 바뀌지? 세조 때 이제 송경원 비읍이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아름다와가 됐다가 모음조화가 파괴되면서 아름다워로 만들어지지. 그래서 어감 받침 비읍의 불규칙이 사용됐을 때 송경원 비읍이 뒤로 연되면서 나타나고, 두 번째는 뭐야? 백해노심 선어말어미 습지급 같은 경우에는 먹다에다가 어때? 먹sab다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지. 먹사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이제 세조 이후에는 어떻게 돼? 먹사와 이런 식으로 가다가 근대국어 가면서 점점 없어지지. 습지급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송경원 비읍이 사오는 사례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 오니까 옛날에 항상 이거 타고 다녔거든. 옛날에 여기 학원 의자가 다른 거였어. 근데 이게 그때는 평수가 커가지고 이게 의자가 되게 많았는데 우리 집으로 옮겨서 10개뿐이 못 가져와서 여기는 이제 그냥 이걸로 깔았는데, 그때는 애들도 이거 타고 학원 안에서 근데 되게 편해. 이게 어디 갈 때도 그냥 장애가 생긴 것 같이 보이긴 하는데, 자, 그래서 얘는 뭐야? 후음이지. 지금도 후음이라고 부르고 우청이지. 기본자가 그래서 뭐야? 이음. 기본자 이음. 이거는 근데 소리가 없는 거지. 병사하면은 쌍이음. 우리 거기 보면은 교재는 마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 얘기는 아니야, 그냥 쌍이음이야. 근데 그게 한글에서 그렇게 쌍이음을 치면 옛날에 신표기 체계로 해가지고 쌍예리음 비슷하게 보여. 근데 실제로는 뭐야? 그냥 쌍이음이야. 걔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기에는 안 나오지. 그 기본자 뭐 이런 데는 안 나오는데, 이게 소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서는 안 나오는데, 이게 원래 뭐 할 때 적는 거야? 사동피동 표기할 때 적는다고 했지. 사동피동 표기할 때 예를 들면 하게 하여 할 때 하, 이, 여 해가지고 어떻게 적는 거야? 해여. 이렇게 적을 때 쓰는 거지. 그래서 사동정리한 표기에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가획하면 뭐가 나와? 여린 히읗. 그 다음에 가획하면은 히읗. 그 다음에 병수하면은 쌍이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쌍이읒 같은 경우에는 벤소리 계열이니까 전타.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여린 이읒이 이제 전청이고 히읗이 차청이지. 어차피 이음과 쌍이음은 어때? 소리가 없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지?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다음에 표기 체계가 다 끝난 거지. 괜찮니? 다 알지? 지난주에 했지? 지워도 돼? 근데 토요일날 이번 주 아니지? 다음 주에 오지?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뒤에 이제 모음이 나오는데, 모음은 이제 기본자를 원래 뭐를 써? 3제를 쓰지. 3제는 뭐야? 3개가 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내과 사람이 중간에 있으면 사람을 중간에 있으면 원래 천지인 이렇게 하지. 그래서 이거 가지고 이제 기본자를 만드는데, 이게 뭐야? 아래아와 이와 그 사이에 있는 이를 만들어. 근데 기본적으로 하늘은 뭐를 나타내? 양성을 나타내고, 땅은 뭐를 나타내? 음성을 나타내고.
그 사이에 있는 이는 뭐야? 중성을 가져.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어때? 처음 합쳐가지고 만드는 게 추출자인데 아와 오가 있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어와 오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양성과 음성으로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제출자 야와 요, 여와 요. 그 다음에 사명자 그 외에는 그래서 와랑 외, 어랑 위, 요건 뭐 외랑 이런 것도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예, 이런 것들도 전부 이제 양성과 음성으로 나누어지는 애들이지. 자, 그 다음에 종성을 어떻게 한다고 했어? 초성을 다시 쓰는데 이 종성의 변천이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자, 종성은 기본적으로 초성을 다시 쓴다고 해서 종성, 구용, 초성이라는 표현을 썼지. 자, 얘네는 기본적으로 자, 1443년 후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우리말의 소리가 어땠는지는 몰라. 실제로 어떻게 발음했는지 모르고 뭐 인터넷 같은 데 나오는 건 다 이제 가정한 사례인 거지. 우리말의 소리는 후민정음 창제 이후에나 어떻게 발음되는지 알 수 있는데 이때 이제 1343년 당시에 보면은 받침 소리는 몇 가지가 있었어. 우리말에 기역, 니은, 디귿, 이을, 이음, 비읍, 시옷, 그리고 받침 이음까지 해가지고 8가지 소리가 있었지. 얘네들을 표기할 때 어떻게 표기했다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요거를 반영을 할 때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종성, 구용, 초성을 썼지. 종성, 구용, 초성이라는 건 다른 말로 하면은 무슨 뜻이야? 모든 자음이 표기 가능하다는 거고.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표의적 표기라고 하지. 뜻을 밝혀 적는 표기 형태가 있었는데, 근데 이게 기본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서로 대비되는 뭐가 또 있었어? 이제 이어적기 규정을 사용했지. 이어적기는 연철이라고 하지.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뭐야? 표음적 표기 형태잖아.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지. 연철이 뭐야? 연음된 소리를 그대로 발음에 반영을 하는 거지. 자, 그러면은 종성표용 초성의 사례는 뭐가 있어? 우리 옛날에 꽃을 적을 때 이렇게 적은 거지. 실제 발음은 어떻게 됐겠어? 이 발음이었을 거야. 근데 이게 이제 이어적기 할 때는 어떻게 돼? 곧 플러스 이가 붙으면은 어떻게 표기했겠어? 고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발음했을 거야. 그러니까 표음적 표기와 표의적 표기가 둘 다 쓰인 형태인 거지. 세종창제 당시. 여기에 해당하는 문어들이 뭐가 있는 거야?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문어는 여기에 해당하는 용례는 용비어청가와 월인청강제국 정도. 그러니까 월인석고에서 석고상절 같은 세조 있잖아. 근데 이제 세조가 이제 젊었을 때 한 거긴 한데 이게 나중에 월인석고로 확본됐을 때 이제 월인청강제국은 세종이 썼던 걸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때? 중성구역 구성을 했고 석고상절과 그 다음에 거기에 합본되어 있는 세종화정민정음 같은 경우에는 어때? 보통 팔종성을 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월인석고 내에서도 표기 체계가 좀 다른데 월인청강제국은 세종대 지역인 거기 때문에 그걸 바꾸지 않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요거는 어떻게 돼 있어? 이제 중성구역 구성 형태가 되는데 그냥 보통 월인석고를 같이 묶어서 얘기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용비어청가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은 이제 크게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언제야? 세조 이후지.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는 세조 이후. 세조 이후에 가장 큰 이슈가 뭐였다 그랬니, 정연아? 왜 많이 바뀐다고 했어, 세조 이후에? 주변도 뭐를 없애? 지편전에 없애버리지. 자, 지편전을 폐쇄하면은 뭐로 바뀐다고 그랬어? 여기는 표인데 다 뭘로 바뀌어? 표음으로 바뀌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소실 문제가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고 그랬어? 봐봐.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씨만 남았다. 이렇게 바뀐다고 했잖아. 그랬을 때 10원이랑 같이 없어지는 게 뭐야? 이거랑 같이 없어지는 게 순경은 비읍, 쌍이음, 쌍이읒인데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야? 소리가 되게 약해가지고 사실상 표의적 표기에 가까운 경우들이었지. 얘네들이 다 없어져. 세조 이후에 표음적 표기 형태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인 히읗은 어떻게 돼? 소멸하고 순경은 비읍은 어때? 오나 우로 바뀌고 쌍이읒은 아예 소리가 없으니까 소멸하고 얘도 어때? 없어지거나 히읗으로 바뀌는 형태로 바뀐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세조 이후에 이게 다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이제 표의적에서 표음으로 바뀌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표기 체계들도 좀 많이 사라진다. 자, 근데 소리는 사실 어차피 똑같을 거 아니야. 소리는 여기에서 동일해. 받침 소리 몇 가지와 8가지 소리 그대로 오지. 이렇게. 자, 근데 요거를 그대로 소리 나는 거를 반영해가지고 어떻게 적는 거야? 하이평성법으로 적는 거지. 자, 그래가지고 하이평성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기본적으로 8가지 소리로 표기하지. 즉 뭐야? 표음적 표기야. 소리 나는 대로. 자, 그러면은 세조 때는 어때? 세조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표음적 표기가 다 지켜져.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모두 적는 거야. 이어 적는 거야. 거의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다 적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 예외적인 거이고, 맨부터는.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표음적 표기에 본다.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곧 하면은 이렇게 적겠지. 실제 발음도 이렇게 적을 것이고 또 곧 플러스 2 하면 실제로 이 발음은 고지가 되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는 거지. 그래서 완벽한 표음적 표기를 지향해. 지향. 그런데 이제 어떻게 돼? 1592년 임진왜란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는 뭐가 사라져? 요 반치음이랑 예디음이 사라지고 예디음은 이음으로 바뀌고 반치음은 표기체가 없어지고 혹은 이제 시옷으로. 그러니까 초성에서는 이음으로 바뀌니까 소리가 없어지는 거고 반치음에서는 시옷 반응으로 바뀌어서 일본은 어때? 시옷불규칙 형태가 시옷 탈락하는 형태로 나타나. 그런데 시옷불규칙 형태들은 받침 소리가 원래는 뭐였던 거야? 반치음 자리였던 거지. 자, 그래가지고 임진왜란 이후에는 뭐가 없어져? 시옷 소리가 없어져. 표기는 뭐가 없어져? 디귿 표기 소멸하지. 자, 받침 소리 몇 가지? 7가지지.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음, 이읍, 이음 이렇게 7가지 소리인데 요거를 반영해가지고 뭐가 돼? 7중성법이 되지. 7중성법은 몇 가지 소리야? 7가지 소리 표기로 나타나고. 근데 여기에서 이게 표음적 표기이긴 하지만 완벽한 표음적 표기 형태는 아니지.
표기는 어떻게? 기역,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그래서 디귿 소리를 시옷으로 표기할 때 이때부터 시작이 되지. 두 번째 여기다 플러스 해가지고 뭐가 나타나? 이어적기 당연히 있는데 이어적기에서 모두 나타나, 끊어적기도 나타나고 끊어적기랑 모두 같이 나타나, 거듭적기도 나타나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판이었다는 거지. 표기하고 싶은 대로 표기를 했던 거야. 이게 시대존에 따라서 딱딱딱 바뀌어나가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쓰고 어떤 사람은 같은 사람이 같은 시대에 적어도 이렇게 적기도 하고 저렇게 적기도 해. 그러니까 체계가 없는 거야 완전히 정확히 말하면. 그래서 이어적기 뭐야? 연철. 그래서 표음표 표기도 쓰고 그 다음에 거듭적기 뭐야? 중철. 그래서 과도기적 표기. 끊어적기는 뭐야? 중철. 표의적 표기.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쓰인 이유가 뭐야? 이어적기는 뭐에 유리해? 쓰기야, 읽기야? 쓰기에 유리하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되니까. 읽을 때 생각해봐. 같은 법 안 지켜놓으면은 헷갈리지. 이게 무슨 뜻인지. 끊어적기 하면 뭐에 유리해? 읽기가 유리해.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합쳐놓은 게 중철일 때, 중철은 문제가 뭐야? 또 중철에 놓은 발음 두 가지를 또 다 발음해요. 그래서 개판인 거야.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는 받침에 안 적고 뒤에 적고 여기 받침에 적었잖아. 하나로만 발음해야 되는데 두 개를 적으면 또 두 개를 다 발음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때는 또 그리고 여기다가 된소리 말달까지 나오니까 개판이 되는 거야. 일단은 곧 하면 어떻게 돼? 이런 발음인데 여기서 된소리가 발달하면서 어떻게 돼? 이렇게 적거나 혹은 이렇게 적기 시작하지. 실제 발음은 이렇게 갔을 것이고 오늘날처럼. 그 다음에 연철하면 또 어떻게 돼? 고지. 거듭적기 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적었겠지. 받침 소리는 시옷으로 가고 뒷소리는 지읒으로 가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야 되겠지. 얘는 받침 지읒 고수니까. 또 된소리 발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왔을 것이고 또 이렇게 왔을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왔을 건데 얘 발음은 뭐야? 이거이면 얘의 발음은 뭐야? 뭐 된소리 발달해주면 이렇게도 갔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그래서 발음도 개판이고 표기도 개판이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나 그러다가 이제 (1933년) 현대만주법 공연한 이후 아래아가 이때 없어지지. 아래아 표기가 이때 이제 소멸해버려. 이때 받침 소리는 어때? 똑같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음, 이응이래. 이걸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종성, 고용, 구성하고 그래서 모든 자와 표기 가능하지. 표의적 표기 형태지. 그리고 어때? 여기 플러스 끊어졌겠지. 그래서 어떻게 돼? 분철. 표의적 표기. 그래서 꽃이라고 적고 꽃이라고 적는 거지.
그래가지고 거기 20페이지까지 다 했지. 아침 규정 변천까지 21페이지까지. 글자 운용법은 이거 알지? 연서법, 명서법, 부서법, 선서법. 연서법은 뭐야? 이어졌까지 위아래로 보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음을 붙이면 입을 모는 소리, 입을 모는 소리가 되지. 병서법은 좌우로 적는 건데 두 가지가 있지. 각자 명서는 어때? 똑같은 걸 좌우로 적는 건데 보통 된소리 표기할 때 썼지. 그리고 합용명서는 특징 시옷계 같은 경우에는 된소리 표기할 때 쓰고 비읍계와 비읍시옷계는 뭐야? 어조자목 표기할 때 썼다라고 봐. 왜 그러냐면 보통은 우리가 그 시옷이 앞으로 이동한 게 현재까지 남아있는 사례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꼼 이렇게 적었을 때 사실 이 앞에가 비어있으면 이 시옷이 이동한 사례까지는 보이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 근데 그거 가면 개판으로 쓰니까. 근데 이게 이제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경우가 없잖아. 오늘날까지 시옷이 앞으로 이동해가지고 남아있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때? 보통 된소리 대기 표기라고 된소리 표기라고 쓰고 비읍이랑 비읍 시옷은 있지. 예를 들면은 매 플러스 싸에 하면은 비읍이 앞으로 이동한 형태의 뭐가 남아있어 오늘날에 맵살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가 단독으로 어떻게 발음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앞으로 이동해서 한 걸 보면은 자음이 두 개 있는 걸 인정했다라고 해서 어조자음이라는 거지. 반대로 우리가 오늘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게 발음이 달기 이렇게 되잖아. 이것도 이게 그래서 자음인 거잖아. 뒤에 있는 게 소리가 별도로 있어서 뒤로 가는 거. 만약에 단독으로 쓸 때는 자음이 단순화되면서 하나가 탈락한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소리가 두 개 있다라고 보는 거야. 비읍과 비읍, 시옷, 비읍. 비읍, 시옷 계열은 어떻게 돼? 2 플러스 비읍, 시옷, 디귿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오늘날에 뭐로 남아있어? 입대로 남아있지. 이때까지의 뜻이야. 그러면 얘가 앞으로 이동하고 얘는 시옷 계열이니까 뭔가 될 거야. 젠소리가 된다.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고서법은 간단하지. 우리가 의계열은 아래에 붙여 쓰고 이계열은 우측에 붙여 쓰고 아래에 붙여 쓰고 요거 이제 세종대 정해진 거고. 성문법은 뭐야? 우리말은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 적는다. 다만 뭐 종성이 없을 때는 이제 종성 안 적기도 하고 초성이 없을 때는 이음 적고 뭐 이러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때? 음절 단위로 묶어 쓰지. 음절 문자라고 하잖아 한글이.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에 해당하는 거지.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자, 표기 방법은 이제 이어적기, 거듭적기, 끊어적기 아까 했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거듭적기는 근대국어에서 이제 과도기적으로 나타나는데 두 개를 둘 다 발음을 했다. 왜? 우리가 두 개 다 발음된 경우들에서 구개음하나 뭐 이런 음변동이 별도로 두 개가 각자 나타나는 경우들이 근대국어에 나타나. 예를 들면은 동명예기라는 근대국어 기록에 보면은 요게 이거 밑을 어떻게 적었냐면은 이렇게 적은. 그러면 이건 발음이 어떻게 됐을까? 봐봐. 원래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치읓이 나오면 뭐를 생각하면 돼? 구개음화를 생각하면 돼. 이 몸이 없는데 구개음화가 된 거야, 이건. 그래서 어떻게 돼? 거듭적기에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어떻게? 칠종건법 적용해서 시옷으로 갔고 얘는 구개음화 적용해서 치읓으로 갔으면 사실은 이건 그럼 뭐야? 두 개가 둘 다 발음이 됐다라는 거. 거듭적기 하면은 분명히 발음이 하나뿐이 안 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발음을 두 개로 하는 흔적들이 남아있어. 그래서 어떻다? 거듭적기는 발음이 두 개로 다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해되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사이소리 보자. 사이소리는 뭐야? 사이소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사이시옷이랑 니은청과 두 개만 나타나고 모모의 모모에서 보통은 나타나.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맞있다가 맞있다가 안 되는 거지. 이거 안 되잖아. 근데 좀 전에 내가 이거 응변동하는 1학년 문제 풀어주다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거 니은청과 되더라. 이게 보통 니은청과 제일 자리가 아니잖아. 모모의 모모. 그러니까 접사 플러스 어근이긴 한데 보통 우리가 접사 플러스 어근이어도 이거 많이 있다가 안 되는 것처럼 안 되는 자리란 말이야. 근데 이건 또 돼. 낯익다, 진익이다 이렇게. 이런 사례도 있긴 있더라. 방금 보니. 그래서 이건 좀 알아도. 우리가 보통은 우리가 모모의 모모에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아닌 경우도 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사이소리가 어디에서 왔어? 우리 사이시옷
반영격조사 시옷 형태에서 왔잖아. 그래서 어때? 보통은 뭐뭐의 뭐뭐 형태에서 나타나.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꽤 많지만.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얘네는 좀 니은 첨가가 들어가더라. 우리 맞먹다, 맞린다 이러지 않잖아. 그래가지고 원래는 니은 첨가가 안 돼야 되는데 얘네들도 니은 첨가가 돼. 원칙과 이름이 낫닉다야. 낫닉다, 진닉이다. 근데 현대국어에서는 사이소리가 5분이 없어. 원래는 시옷하고 니은분이 없는 거지. 사이시옷하고 니은 첨가. 근데 중세국어 때는 어때? 사이소리가 종류가 그렇게 많다. 뭐 기역, 디귿, 기역, 순경, 기역, 열이, 기역, 반치음 뭐 이런 것들이 다 어때? 앞뒤 이제 그 자음, 모음, 음은 현상에 따라 가지고 음은 어떤 그 배경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는 거지. 근데 뭐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냥 이런 소리들이 들어갈 수 있고 특히 한자어 같은 경우는 밖으로 빼서 적는 게 거의 사이소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법은 세종대에 만든 이제 동국정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자음 표기법인데 중국어 발음을 어떻게 표기할 거냐를 세종대에 정리해 놓은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뭐야? 외래어 표기법에 비슷하지. 외국에서 들어온 말을 어떻게 발음을 표기할 것인가. 근데 세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는 뭐야?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서 적는다. 이건 뭐야? 중국식 이상음 표기. 그 다음에 초성, 중성, 종성을 갖추어서 적는다. 종성 자리에 소리가 없더라도 이응이나 순경음, 미음을 적어준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형고래지. 이형고래는 뭐야? 모모로서, 영은 열이 티읕으로서, 모는 보완해, 레는 모를 보완하는 거야, 리을을 보완하다. 근데 요거는 이제 뭐랑 같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랬어, 우리가. 입성표기랑 같이 생각해봐야 된다고 그랬지. 우리가 사성조가 있잖아. 원래는 육성조지. 근데 중국의 사성조를 본다 가지고 세종대 이제 사성조 표기 체계를 만드는 게 강점인 거지. 우리가 이 성조를 얘기할 때 일단 입성이 아닌 애들과 입성인 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 입성은 뭐야? 짧게 끊기는 소리인데 길게 발음할 수 없는 소리들이지. 기본적으로 우리가 받침소리 8가지 중에 기역, 그 다음에 디귿, 비읍, 그리고 시옷은 길게 발음을 못하지. 간 길게 발음할 수 있고, 울림소리들은 길게 발음할 수 있어. 모음도 길게 발음할 수 있지. 그래서 받침소리에 뭐가 올 때? 울림소리로 끝날 때. 어차피 울림소리로 끝나면 받침소리가 뭐인 경우야? 니은, 리을, 미음, 이응이나 혹은 모음으로 끝나는 게 울림소리로 끝나는 거지. 그게 입성이 아닌 경우고. 그 외에 기역, 디귿, 비읍, 그리고 시옷 받침이 있었지. 시옷으로 끝나는 게 입성 표기였던 거지. 빠르게 끝나는 소리. 그래서 얘네들 길게 발음하고 싶어도 길게 발음 못하지. 그리고 얘네들 다시 3가지씩으로 나눠서 6가지 성조 개념이 나오는데 아무것도 안 적으면 뭐야? 낮고 짧은 소리.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평성이라고 그러지. 점 하나 적으면 어떻게 돼? 높고 짧은 소리지. 그래서 이거를 상성. 그 다음에 점 2개 찍으면은 잠깐만 이게 어성이지. 이게 상성이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 근데 이게 나중에 현대국어에 뭐로 바뀐다고 했어? 장문으로 바뀌지. 평성부터 상성.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입성이라고 부르는데 얘네도 점 안 찍었으면 어떻겠어? 낮고 짧은 소리. 그 다음에 점 하나 찍으면 높고 짧은 소리. 그 다음에 점 2개 찍으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소리지.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다 어때? 짧게 끊기지 하다가. 그래서 얘네들은 그냥 다 합쳐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입성이라고 부르는 거지. 우리말 받침 리을은 어때? 사실은 입성이 아니지. 길게 발음할 수 있어. 근데 한자어 리을은 어때?
보통 입성 발음일 거라고 추측을 해. 그래가지고 이렇게 적어줬다는 거지. 이게 입성이 아니게끔 발음하기 위해서. 입성이게끔 발음하기 위해서 짧게 끊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관형 사용 경험이 리을 적을 때도 리을 열이 니릇하잖아. 뭐뭐 할 때 어떻게 이렇게 적지. 그럼 얘도 뭐야? 절음 부호, 그래서 소리를 짧게 끊어주는 부호, 즉 다른 말로 뭐야? 입성으로 발음해라라고 보기도 해. 짧게 끊기는 소리이기 때문에 열이 니릇을 적어준다. 근데 정확히 그랬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다? 관형 사용 경험이 리을 뒤에 열이 니릇 적었고 한자어 리을 뒤에 열이 니릇 적었다. 이해되지? 그게 왜 적었는지는 입성이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가정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도 했지만 중국식 이상음 쪽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세종 같은 거 보면은 세종 왜 있냐? 중국 같은 거 보면은 이걸 뭐라고 적어? 중국 이렇게 적지. 우리 발음은 중국에 가까웠을 거야. 근데 이렇게 이상음으로 적어주고 초성, 중성, 중성을 갖춰줄 때도 어떻게 돼? 세종 하면은 어떻게 적어? 이렇게 이응 적어주지. 얘는 예지음으로 적어주지. 이어폰에는 뭐야? 날 예자 같은 거 하면은 일, 다음 예자 하면은 월 이런 식으로 적어주지. 그래서 한자어는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다 갖추어서 적거나 이게 이제 세종대 보통 한자어 표기법인데 세종 사업에 거의 안 되지. 세종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자, 그래서 성조 방정까지 끝났고 소실물자는 외우면 되지. 10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사과를 먹었더니 힘만 남았다 순으로 없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기점이 뭐야? 사과, 그 10원과 성경은 미흡 쌍이읒 쌍이응이 언제 없어지는 거야? 세조 이후에 없어지는 거지. 여기 뭐 15세기 중엽 세조 이후라고 돼. 15세기에서 16세기로 넘어가서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보면은 반치음이랑 예기응은 언제 없어져? 임진왜란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갈 때 없어지고 마지막으로 아래아는 언제 없어져? 1933년에 표기가 없어지는데 소리는 뭐부터 없어져? 보통 뒤에 있는 소리, 둘째 음절가 16세기 말에 없어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렇게 발음했을 때 이게 옛날에 아래아 발음을 했다면 어떻게 바뀌는 거야?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18세기에 오면 어떻게 돼? 이게 아래아가 앞에 소리는 아로 바뀌면서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봐봐. 여린이릇은 어때? 그냥 없어지지. 소리 자체가. 그 다음에 소경은 비읍은 뭐로 바뀌어? 여기 보면 오나 우로 바뀌고 혹은 없어지고. 쌍이응은 어때? 히읗과 쌍시옷 혹은 히읗으로 없어지고 쌍이응은 이응으로 없어지고 실제 소리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성문음이라는 게 뭐야? 의미를 적기 위한 거야. 표기가 없다라는 거지. 아니, 소리가 없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시조만차름인 반치음은 어때? 보통은 이제 시옷에서 반치음 그리고 이응으로 없어지는 이게 시옷표규칙 계열의 소리인 거고. 그 다음에 예디응은 이응으로 표기 바뀌겠지. 어차피 같이 부르는 소리니까. 그 다음에 거기 아래아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없어지는 단계가 있는데 예디응 잘 보면은 거기 송아지라고 써있는데 송아지지. 봉오리, 박물, 백성 이래가지고 어때? 이게 초성에 쓰이는 경우도 있었어. 그 중세국어 당시에는 소에다 보면은 여기 봐봐. 소에다 아지를 붙일 때 아지가 원래 응 발음이 있었던 아지인 거지. 그래서 말에다가도 마에다가 뭐가 되면 망아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송아지, 망아지 이렇게 초성에 예비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다. 됐니? 다음 24페이지에서 자, 모음표현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쓰는 경우지. 요거는 사실 이제 뭐 중세국어 모음 체계도는 지금이랑은 다르지만 지금 모음 체계도 기준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사실 우리가 근대국어 변천 얘기할 때 거의 지금 모음 체계도로 쓰잖아. 우리 원순 모음마나 전서일 모음마 같은 경우에도 기억나?
TV를 두게 되었소 내가 이렇게 돼 있지. 양성과 음성의 대립상이 이렇게 돼 있지. 그리고 얘는 중간에 뭐가 있어? 아레아가 있는데 아레아가 소멸하면서 이게 깨진다는 거지. 그래서 아래쪽이 보였어? 양성이고 위쪽이 음성이지. 아레아를 포함한 아래쪽이 양성이고 그리고 위쪽이 음성모. 그리고 얘만 뭐야? 중성모음이었지. 그래서 사실 중세국어 때는 어때? 얘랑 같은 소리 같은 느낌이지 사실. 왜? 양성일 땐 이거 쓰고 음성일 땐 이거 쓰고 막 이렇게. 그리고 이러한 모음 체계도는 사실 현대국어 모음 체계도인데 이제 근대국어에서도 요 개념을 갖다 써. 우리 그 원소모음화, 전설모음화, 이제 단모음화 이렇게 세 가지만 여기서 미리 설명을 좀 하고 있고 근대국어는 예전에 근대국어 했지? 이거? 안 했나? 했어요. 했지. 나온 김에 이거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근대국어 가면 나오는 세 가지 모음화가 있어. 하나가 뭐야? 원순 모음화. 두 번째는 뭐야? 전설 모음화. 세 번째는 뭐야? 단모음화. 단모음화는 언제 일어나? 1933년에 일어나고 얘네는 어때? 근대국어 들어오면서 서서히 일어나지. 자, 원순 모음화는 뭐라고 그랬어? 의가 자기 계열의 원순 모음인 우로 옮겨가는데 오를 만났을 때 플러스 미음, 비음, 피음을 만나서 요로 가는 거 이걸 뭐라 그래? 원순 모음화라고 그러지. 그래서 얘가 뭐가 있어? 물불풀이 물불풀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전설모음화는 뭐야? 얘 의모음이 또 앞에 있는 전설모음 계열의 2로 가는데 뭐를 만나가지고 스즈츠를 만나가지고 이거를 뭐라 그래? 전설모음화라고 그러지. 그래서 보통은 대표적인 게 이게 나에게 즈이 아니라 짓 뭐 이렇게 바뀌는 거. 즈다가 아니라 짓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단모음화는 어때? 단모음화는 1933년에 이중모음이 원래 스즈츠 같은 계열은 플러스 이중모음을 쓰게 돼 있는데 이 이중모음이 뭘로 바뀌는 거야? 단모음으로 바뀌는 거지.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쉐뇽이라고 적던 거를 어떻게 적는 거야? 세뇽 해가지고 마차는 계열들을 이중모음 바꿔서 단모음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요거는 근대국어에서 모음 변화인 건데 모음표가 나온 김에 이 모음표 그린 김에 정리 한번 해볼 거야. 됐니?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어도저항 개념도 했고 모음 조화는 거기 보면서 정리할게. 단어 내에서 지키는 모음 조화가 있었지.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근데 오늘날에는 뭐에만 나왔어? 거의 음성끼리 뭐 계열에만 남아있지. 의성, 의태계열. 시아브로스 조사는 오늘날이랑 다르게 뭐 있었어? 아레아 계열들이 있었지. 그래가지고 뒤에 조사할 때 나오겠지만 이제 의계열은 가보가 있어. 아레아 계열이 같이 따로 있었고 또 그 조사격 조사도 아래 그 양 아이에랑 어이에 두 가지로 나눠졌었지. 어감과 어미에서도 지켜지는 게 오늘날에도 남아있지. 이게 이제 모음조화. 이건 우라의 알타이어 계열의 특성이지. 그러니까 이제 몽골어부터 해서 일본어, 만주어, 터키어도 지키는 계열이야 원래. 자, 그 다음에 설치음악. 이게 나올까 싶다. 설치음악은
거의 그 최상위권 학교에서 나오는 개념이거든. 그래서 그냥 누구일규칙 개념으로 알고 있으면 좀 편하긴 해. 그러니까 이게 설치도마예요라고 밝히는 학교는 거의 그 최상위권 학교들이야. 외대 부모님학이라고. 그래서 수능에서도 거의 안 나올 건데. 됐고. 900번 최 상위가 아니야. 자,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르브이 규칙 개념 기억나지? 르브이 규칙일 때 우리가 르브이 규칙 나오고 뒤에 모음음이 나오면 어떻게 돼? 나오면은 보통 원래 리을로 바뀌잖아. 근데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었던 거야? 중세국어 때는 리을이었다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뀌어? 리을로 바뀌었다가 근데 국어 때 리을로 잠깐 갔다가 오늘날에 다시 리을로 이거를 이제 설치금할 리을이응형, 리을리을형, 리을리을형, 리을리을형의 활용형이라고 얘기하는데 현대식으로 하면 그 르브이 규칙의 리을리을형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제 고전문법에서는 설치금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표현 자체를 잘 안 써 학교에서. 정말 심도 있게 가르치는 학교 아니고서는. 그래서 설치금하라는 건 설정음이 원래 왜 알 발음인데 설치금이 내 발음으로 발음하려면 그냥 전에 한번 그런 거 기억나지? 혀가 아래로 날리는 게 설전음이지. 공기가 혀 앞쪽으로 나오고 설치금은 혀가 위로 올라가면 양쪽 측면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설전음으로 발음해야 되지. 왜 설전음이 발음하는 조건이 뭐야? 우리가 보통은 모음 사이잖아. 모음 사이에 다음이 단독으로 들어왔을 때 설전음으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보통 보면은 르브이 규칙이 일어나는 이유가 이런 거잖아. 우리가 다르다 하면은 다르다에다가 아어 붙이면 원래는 어떻게 돼야 돼? 의탈락 이뤄내야 되지. 규칙 활용하면.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 다라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뭐 발음이 되는 거야? 알 발음이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다르다 같은 경우에 뭐를 발음하고 싶어 하는 거야? L 발음으로 발음하고 싶어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표기해주기 위해서 얘 L 발음으로 발음해. 그래서 어떻게 적어준 거야? 이렇게 적어줬다가 이렇게 해도 영음시켜가지고 발음하니까 어떻게 적은 거야? 그래? 뒤에 리을 하나 더 적어줄게. 그러면 어떻게 발음해야 돼? 무조건 DALLA로 발음해야 되잖아. 왜? 우리가 모음 사이에 리을이 두 개가 오면 LL로 발음되거든. 단독으로 오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발음해? DARA로 발음해. 이거는 그래서 어떻게 발음하는 거야? 이렇게 발음하는 표기인데 이렇게 발음 안 하고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발음할 거 아니야? 이게 영음되거든.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 나중에 이렇게 가기도 하고 달나 그러다 오늘날에 다시 어떻게 된 거야? 르브이 규칙 계열의 단라가 된 거라고 보통 설명을 하는 거야. 이해되지? 여기까지만 논문은 다 끝났지? 그 정도. 괜찮니?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수고교목. 오늘 요거 이론만 다 끝내자. 이론만 다 끝내고 다음 주에는 운동만 할까? 할까? 어차피 입병은 저쪽 반으로 갈 거니까 저기랑 이쪽 반이랑 원래 구도가 좀 달라. 누가 더 빨라요? 니네는 빨라. 근데 니네는 거의 맞춤형으로 해보고 있으니까 사실 여기서 해가지고 저쪽은 이제 애들이 좀 많아가지고 거기 음변동 고정목법을 하고 음변동을 나가거나 뭐 이렇게 할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은 거의 좀 비슷하긴 하거든. 원래 우리가 더 빨랐어. 그래서 한 번 더 올리는 거야 사실. 발견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또 보자. 이제 형태론에 보면 복용과 활용 개념이 있는데 복용은 뭐야? 우리가 뒤에 조사를 붙이는 경우를 복용이라고 해. 단어를 붙이는 단어가 조사를 보고 활용은 어때? 어미가 바뀌는 건 활용이라고 그러는데 특수 복용은 뭐였어? 조사가 붙을 때 특정 소리가 튀어나오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었지 뭐야? 히읗 계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억 계열이 있었는데 히읗 계열은 뭐라고 그래? 히읗 복용어 내지는 히읗 종성 체험이라고 많이 부르고 기억 계열은 기억 복용어 혹은 기억 덧새김 체험이라고 보통 하지 정치구나. 자, 그래가지고 히읗 복용어 계열에는 거기 보면 얘가 좀 많지. 하늘, 땅, 길, 우, 내, 고을, 가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떤 단어를 봤을 때 뒤에 조사가 붙었는데 히읗이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은 히읗 종성 체험을 고민해봐야 돼. 물론 이제 근대국어 가면 하나가 더 나와. 뭐가 나와? 재음소화가 나와. 그래서 우리가 히읗이 나오면은 둘 중에 하나로 생각해봐야 되거든. 재음소화라는 게 뭐였어? 근대국어 가면 나오는 개념이지만 예를 들면 깊이 같은 경우에 이거를 과도하게 어떻게 해가지고 적는 거야? 다음 축약을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서 왔을 거라고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적었을 확률이 높아. 제로수와는. 그러면 만약에 깊이 그리고 뭐 하늘 뭐가 있니? 길희 이렇게 적혀있다. 히읗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건 제로수와이고 이거는 뭐인 거야? 이건 히읗 종합체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히읗이 나왔다. 제로수 아니면은 히읗 종합체험. 예를 들면 송경은 비음이 나왔다. 그건 뭐야? 객체 높은 번호라는 거나 아니면은 어가 맞은 비읍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 근대 국어가 만약에 나오면 정말 수수께끼 같이 될 거거든. 뭐 그걸 제대로 해석해서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아까 그 미칠 같은 경우에도 그렇잖아. 이렇게 적혀 있을 때 이거를 현대어를 보고 얘가 여기에 어떻게 바뀌었을지를 풀어내야 되는 거야. 맞지? 이거는 뭐야? 실종선거, 이거는 뭐야? 무교영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것들도 깊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있겠어? 현대어 이렇게 돼 있으면 아 이게 제부조화가 쓰였구나 알아먹으면 되는 거고 이거는 현대국어는 어떻게 써 있겠어? 길이 이렇게 써 있구나 이게 실종선거이구나. 흔적과 그 다음에 현대어를 보고서 아 이게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구나를 알아먹어야 돼. 이해되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조사가 있는데 현대어로는 그냥 주격조사 뭐 목격조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히읗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그런 거야. 이게 조금 어떻게 확인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그리고 오늘날까지 남아있는 히읗 중성의 자녀는 거기 보면 뭐 있어? 암탉, 수탉, 안팎 이런 것들이 남아있는 거지. 원래 조사가 붙을 때 튀어나와야 되는데 특정 형태소가 붙을 때 튀어나오는 걸로 바뀐 거지. 이거는. 그래서 요게 현대가정법 현대국어에서는 31항에 들어가 있어서 일종의 사이스토리 비슷하게 넣는 경우도 있지. 이게 근데 원래는 사이스토리가 아닌데 어때? 우리가 이제 사이스토리로 볼 수밖에 없잖아. 현대국어에서는 이 히읗 중성 체험이나 어두경 개념이 없으니까. 우리 웹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봐봐. 이게 이제 사이소리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거든. 현대국어 개념에서 사이소리에 가깝지. 이게 중간에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근데 얘는 어디서 온 거야 사실은? 뒤에서 온 거지. 이 비읍은. 그리고 히읗 중성 체험 안팎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온 거야? 이 히읗이 앞에서 온 거잖아. 뒤에서 왔느냐, 그러니까 앞에서 왔느냐, 뒤에서 왔느냐가 차이가 있지만 원래 사이소리는 아니라는 거지 얘네들이. 사이소리는 어때? 없었던 데서 생겨야 돼. 사이소리라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자. 뒤에는 이제 기억 덧생김 체험이 있지. 자, 기억 덧생김 체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기억이 들어오는데 특징이 뭐야? 그 뒤에 오나 오로 끝나는 애들이 많고 그 오와 오가 탈락해버려. 그래서 나보기가 아니라 남기 이렇게 가버리지. 구멍기가 아니라 분기 이렇게 가버리고 그래서 오나 오가 탈락하는 게 많아. 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나와? 그 저기 나오잖아. 명한경가에 나와. 명한경가 분기 든 용이, 구멍에 든 용이 이렇게 나오고. 나보기 같은 경우에 남기로 쓰이는 경우가 어디 나와? 용비어천가 이장에 나와. 자, 그 다음에 저 밑에 있는 아의, 여의, 르르 뭐 이런 거는 안 해도 돼. 거의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격조사로 가보자. 격조사는 많이 했으니까 알지. 주격조사는 뭐로써? 이로 쓴다. 뭐가 없어? 가가 없지. 가는 언제 나와? 근대 국어에 나오지. 받침이 있으면 이응 적고, 받침이 없으면 이응 안 적고, 한자어인 경우에 밖으로 빼서 적고, 한글인 경우에 붙여졌지. 그러면은 이제 어때? 한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적는 경우가 나오는 거지. 공자, 이 이렇게 밖으로 빠져 나오는 거지. 한글로 적을 때는 어떻게 돼? 공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이문 위에는 어떻게 한다? 생략한다. 자, 그리고 뭐가 있어? 이제 그 목격조사는 주격조사랑 똑같지. 배가 아니다. 목격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관역격조사가 유적명사 양성모음은 의, 아래야 의, 음성모음은 의를 쓰고 우적명사 죽어있는 거거나 아니면 높임에 쓰일 때는 사이지옷을 쓰고 근데 중요한 게 뭐야? 이가 또 이렇게 관역격조사 이는 언제 써? 나, 너, 저의, 내, 제로 쓰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내가도 내고 너가도 내고 저가도 쟤인데 이게 똑같잖아. 주격조사 붙은 거랑 관역격조사 붙은 게 똑같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어야 돼. 보통은 현대어를 주니까 현대어로 구분을 하거나 앞뒤 문맥상해가지고 구분을 해야 돼. 그래서 동일하다라는 거. 근데 왜 얘가 관역격조사가 이렇게 빠져나왔느냐? 우리가 현대국어는 조사는 무조건 단어이기 때문에 사전에서 찾을 때도 붙일 필요가 안 붙어 있어. 무슨 얘기냐면 단독 음절로 돼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조사는 분명히 의존 형태소는 맞는데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하나의 음절을 이루는 것만 현대국어에서 조사를 쳐.
근데 고정법에서는 어때? 이렇게 그냥 붙어 있는 것들, 이 단독 이런 것들도 어때? 조사를 친단 말이야. 우리가 사이시옷이 조사가 못 된 이유가 그거지. 원래 관용법 조사잖아. 사이시옷이 조사가 안 되고 사이시옷이라고 이름을 따로 붙인 이유가 뭐야? 현대국어에서는 자음 단독, 모음 단독의 조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래. 모음 단독은 되긴 한다. 이 같은 경우는 되잖아. 이가 할 때. 근데 이런 어떤 단독으로 음절을 못 이루는 경우에는 이제 형태소를 이제 조사로 인정을 안 해. 조사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근데 고정문법에서는 어때? 그 조사를 인정하기 때문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얘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현대국어에서 그래서 어떻게 돼? 내가 하나의 뭐인 거야? 대명사이거나 나 플러스 의의 축약성이라고 보는 거지. 근데 저기에서는 어때? 중세국어에서는 이거를 분리해내서 하나의 별도 조사로 본다. 이해되지? 자, 무사격 조사는 현대국어랑 똑같이 종류가 되게 많지. 그래서 양성일 때는 아이의, 음성일 때는 어이의, 처소부사격 조사일 때는 예를 쓰기도 하고 이봉뒤에 예로 쓰기도 하고, 이봉뒤에 예로 쓰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처소부사격 조사에는 다 예를 쓰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통일되게 쓰진 않는데 여러 가지 사례들이 거기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보고 또 의로 쓰는 경우도 있어. 애 자리에 의 쓰는 경우도 있어. 근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우리 그 두시어대에 보면은 물 가운데에 할 때 가운뒷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 뭐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 말고 이거 있는데 그 어린방법 앞부분에 보면 그적이 등조항에 뭐 이렇게 나오거든. 그적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의 이렇게 적은 거지. 그러니까 의가 애자리고 사이 그 시옷이 관용별조사 의자리인 거지. 그때의 의 이렇게 해석을 하지. 그래서 요 의를 애를 적는 데 쓰기도 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뒤로 가봐요. 나머지 무사격 조사들을 한번 좀 봐두고 목적격 조사 을을 아래에 을을 쓰는 거 알지? 목적 조사는 주격 조사랑 똑같고 서술격 조사는 이달에 지내 뭐를 써 보통 이달에 쓰지. 공문 이달. 자, 그 다음에 혹격 조사는 뭐가 특징이야? 하가 높은 표현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정도 알고 있으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높임법 한번 볼게요. 높임법은 현대국어랑 다르게 다 뭐로 쓴다? 선언만 어미로 쓴다. 주체 높임은 현대국어의 주체 높임과 동일한 시샤를 쓰는데 차이가 뭐야? 시는 자음어미 앞에 쓰고 샤는 어디에 써? 모음어미 앞에 쓰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의는 매개모음으로 쓰지. 샤, 내지는 아. 이럴 경우에 어떻게 먹으샤 해가지고 그냥 쓰는데 먹으시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먹으시고 먹으시 이렇게 같이 자음어미 앞에서 뭐야? 시를 쓰고 모음어미 앞에서 샤를 쓰지. 이거 비슷한 거 하나 또 있지. 이시다. 이따 같은 경우에도 자음어미 모음어미에 따라 다르잖아. 이시다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써? 같은 모음어미 앞에 쓰고 잇 같은 경우에는 어떨 때 써? 요게 이제 이따에 해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거 시가 헷갈리면 안 된다고 해서 주체 높임 판정할 때 뭐를 써? 이시다 형태를 쓰지. 이따에 이시다 형태, 이시어 이렇게. 그래서 자음어미 모음어미 앞에 오는 것들 확인해라. 만약에 이시다가 아니라 그 이따를 높임 표현으로 썼으면 어떻게 썼겠어? 그랬을까? 의시고지 그러면은 이시의시고 이렇게 가야 되나? 의시 의시고 이시고는 안 되잖아. 이시의시고 그러면 좀 이상한데. 있으시고로 가나? 근데 매개모음이 붙으면 뭐? 의시고. 그러네. 매개모음이 있으니까 의시고 이렇게 가겠죠.
근데 이렇게 가겠다. 근데 이시어는 어떻게 할까? 이시의시어? 이시의시어? 있으셔? 있으샤 이렇게 가겠네. 그러면 샤가 붙는 매개모음 빼고 시가 붙는 거잖아. 샤가 붙으면은 is로 가야 될 거 아니야. 있으샤 이렇게 가야 돼. 이해되지? 그 다음에 상대 목표는 뭐 써? 이를 쓰지. 그래가지고 뭐뭐 하니다. 기본형은 니이다인데 현재형 나이다, 미래형 리이다를 쓰지. 기본형을 과거형으로 쓰기도 해. 니이다 형태를. 우리가 기본과 과거는 같이 중대국어에서는. 기본형이랑 과거형을 잘 구분 안 했어. 우리는 원래 그렇게 많이 그 과거가 명확하게 과거를 안 쓰이냐는 게 또 지금 과거를 안 쓰이는 경우도 꽤 있지. 이번에 공부하는데 이 시험 망쳤다 그러면 확정적 미래를 쓰잖아. 그래가지고 내 시험을 잘 봤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 나 공부 많이 해서 내 시험을 잘 봤다. 이상하지 않아? 부정적, 확정적 미래를 많이 쓰는 것 같아. 망했다, 막 이런 거. 잘했다, 이러잖아. 성공했다. 성공했다는 쓰나? 나 열심히 공부해서 내 성공했다. 성공할 거다 쓰잖아. 그럼 부정적 미래에 좀 망했다, 이렇게 쓰지. 부정적, 부정적 미래. 자,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은 6가지 형태가 나오는 거지. 니다, 나이다, 리이다. 그리고 뭐야? 니가, 나이가, 리가. 의문형으로 해가지고. 이해되지? 그 다음에 객관어표는 뭐 써? 습지복 쓰지. 앞에, 뒤에 관계에 따라 습 쓰기도 하고, 즉 쓰기도 하고, 읍 쓰기도 해. 3가지 잣대를 넣으면 어떻게 돼? 싸, 시, 나이다 이렇게 가겠지. 먹사부시 나이까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정확하게. 근데 저렇게 쓸 수 있나? 한번 생각해보자. 주체를 높이면서 객체도 같이 높이면서 상대도 높일 수 있지. 저렇게 붙이면 먹사부시 나이까 3개 다 붙일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명사형 만드는 거는 우리 명사와 전미사랑 구분해가지고 잘라주면 되지. 우리 명사와 전미사는 명사형 구성음이랑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뭐니? 뭐가 지금 구분하니? 주어를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뭐 관형어 수식하느냐 부사어 수식하는 것도 있지. 자, 그럼 한번 보자. 강물이 차가 자, 이러면 얘는 뭐야? 동사지. 그래서 얘가 뭐를 수식받는 거야? 부사어의 수식을 받고, 그러면 얘는 뭐야? 어미인 거지. 이럴 때는 뭐를 써준다? 이 어미를 옴이랑 um을 써준다. 뭐 이몸, 얘 용을 쓰기도 해. 자, 그 다음에 차가운 얼음 같은 경우는 단영어의 수식을 받지. 그러면은 명사지. 그러면은 요거는 접사이고, 그치? 아래야 음이나 음을 쓰지. 그럼 얘는 어떻게 적는 거야? 얘는 어떻게 적는 거야? 이렇게 쓰는 거지. 근데 세종어제 어민정음이 어떻게 나와? 우리 날로 쓰기에 할 때 명사형 연상어미니까 어떻게 돼? 쓰다에다가 선택하고 음성모음에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탈락한 다음에 날로 쓰메. 근데 날로 비음이 앞으로 가겠지. 그래서 날로 숨에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괜찮지? 자, 그 다음에 질문 가보자. 자, 그 다음에 우리 보면 몸 쓰는 불규칙 용어는 활용형 세대도 나오는데 그건 한번 좋고. 자, 그래서 근대국어 가야 뭐가 나오는 거야? 기가 나오고. 물론 이제 중대국어 말기에도 나오긴 해. 소아원에 이거 보면은 와당하기 그래가지고 이제 중대국어 말기에 나오기도 하는데 거기 근대국어 가서 기가 나오기 시작하지. 자, 그 다음에 판정의문문, 이 설명의문문 이거 어떻게 나눠?
한정어 유무는 가녀력, 설명 유무는 고요력, 한정어 유무는 내아녀로 대답할 수 있고, 설명 유무는 내아녀로 대답할 수 없고, 미시칭 대명사는 내아녀로 대답할 수 있어 없어. 없고, 부정치는 내아녀로 대답할 수 있다. 그래서 어차피 이번에 나왔으니까 소리 안 나오면 되지. 근데 여기 명사형 어디에 변화해서 11세기에 25, 기호, 소미호 있잖아. 이거는 뭐가 어쩌고 비롯하다, 아, 비롯다라고 했거든. 옛날에는 비롯하다, 뭐뭐에서 비롯하다가 원래 비로솜 형태에서 온 거야. 비롯인데 원래는 비릇이었어. 비릇, 옴, 이건 요. 적어도 원수 모사가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오가 붙은 거 아닐까? 비릇, 옴에서 온 거 아닐까? 원천 모호가 되면 우로 바뀌잖아. 그리고 저기 미흡, 피읍이 붙어서 된 게 아니잖아. 을불, 풀이. 원천 모호가 아니라 저거는 명사형 어미가 붙은 게 굳어진 형태라고 보는 게 맞을 거야. 비롯하다가 비로솜 이렇게 되니까. 또 모르겠는 거. 괜찮아? 자, 그 다음에 2인칭 대명사일 때는 뭘 쓰기도 했다? 빈다 형태를 쓰기도 했다. 너는 밥을 먹었는다? 이런 식으로 했지.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본요로 간여를 완벽하게 다 지키지도 않았어. 사실 한정어 보면 설명을 보면 딱 나눠가지고 본요로 간여를 딱 맞추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1인칭 주어 선어나오면 오가 있기도 했다. 오나 오가 있기도 했다. 근데 오는 사실 이게 매개모음 베이스해가지고 어떨 때 막 그냥 붙기도 하고 어떨 때안 붙기도 하는데 이게 명확하게 다 정리가 안 됐어. 정색과 영어가. 그래서 그냥 오 간혹 붙일 때 이게 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거 1인칭 주어 선어나오면 비교적 최근에 들어온 거야. 한 5, 6년 된 것 같아. 그래서 그 전까지는 교과서에 1인칭 주어 선어나오이라는 개념이 안 들어가 있었거든. 그냥 맹간온이도 그냥 맹간온이 나에다가 오가 왜 붙지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맹간 아니에서 이제 1인칭 그러니까 현재형 쓰고 1인칭 주어 선어나오미 개념은 아니고 그냥 매개모음이다 이렇게 가르쳤었어. 근데 1인칭 주어면 붙는 선어나오미다 라고 연구가 돼가지고 사례들을 많이 봤겠지 그 사람이 연구한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과서에 실린 거야. 1인칭 주어 선어나오미다. 그래서 우리가 세정문제 문제는 아직까지 가도 어떤 거는 이거고 어떤 거는 이거잖아. 근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 몰라. 사실 이건 왜 들어갔고 이건 왜 안 들어갔는지. 근데 1인칭적으로 설명하면 되려나?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거기 봐봐. 그 39페이지 봐봐. 세종원정문이요. 자 이런 전차로 어린 백정이 이루고자 홀빼 있어도 여기가 홀로 나오지. 하올 해가지고. 근데 이거 뭐야 1인칭 주어 아니잖아. 마침내 제 뜻을 실험하지 못할 이거는 또 할로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왜 어떤 거는 오가 붙고 어떤 거는 아래가 붙는지 몰라 사실. 매개모음 개념으로 오가 붙는다라고 보는데 보통 오도 이게 매개모음이라고 따로 이제 분리해서 보는 학자들도 있어. 그러니까 중세국어가 우리가 명확하게 다 밝혀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게 왜 붙었지? 라고 했을 때 몰라.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된 거는 이제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지. 이거 왜 붙었는지 맞니 아니니 정도로 물어봐. 여기에 뭐가 붙었게 이렇게 물어보진 않는단 말이야. 그거는 사실 어떻게 풀겠어. 풀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다 외우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붙은 것 같은데 맞아 틀려라고 물어본다. 이해되지? 그래서 그걸 알면 돼. 그러니까 어떤 셀으로 문장을 던져주고 여기에 뭐 들어갔어 라고 물어보는 문제는 없지. 어차피 객관식이니까. 근데 이게 맞아 틀려는 물어본다. 이해되지? 그 다음에 이제 주요 고어랑 사어는 한번 좀 보고 외워놔라. 웬만하면 고정 문법도 그렇고 고정 문학에서도 그렇고 필요해. 의미 이동과 축소는 개념 알면 되지. 개념 알면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용지어천과부터 세종화적 개념 하나하나 다시